6차 시 수업에서는 스프라이트 동작을 제어하고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자료형, 연산,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와 역할을 알아봅니다. 또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자료를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자료형인 배열과 리스트를 소개하고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형을 실제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6차 시 학습 목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료와 자료형, 그리고 이 자료를 저장하는 변수와 변수형의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수가 사용되는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두 변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점수, 시간과 같은 특수 변수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변수의 종류와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 자료형을 넘어선 구조적 자료형, 즉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이러한 구조적 자료형을 스크래치에서 구현하는 방식인 배열 또는 리스트 기능을 배우고 이를 실제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 수정하고 출력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 키보드로 입력하는 키값,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의 좌표 등도 모두 자료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 연산, 저장, 출력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자료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형으로는 1, 100, -5와 같이 소수점이 없는 숫자인 정수형, 3.14, -0.5와 같이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인 실수형, 작은 따옴표로 묶인 A처럼 하나의 글자를 의미하는 문자형, 큰 따옴표로 묶인 헬로우처럼 여러 글자를 모아 만든 글자 덩어리인 문자열형,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논리 자료인 불린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형은 단순히 자료의 종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정수형이다 라는 말은 그 자료가 정수형 값을 갖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자료형을 이해하면 어떤 자료에 어떤 연산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사용자가 자료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블록 중에는 자료 입력창이 포함된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 입력창은 타원형과 육각형으로 구분됩니다. 타원형 입력창은 정수, 실수뿐만 아니라 문자와 문자열도 입력 가능하고 육각형 입력창은 불린형 자료만 입력 가능합니다. 단 블록 성격상 숫자만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자동으로 한글이나 영어 문자에 입력을 막거나 입력되더라도 블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스크래치 사용자는 자료형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블록의 규칙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숫자만 입력해야 하는 창에 문자열이나 변수 블록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블록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에는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와 사용 예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와 변수의 값을 처리할 때 스크래치는 다양한 연산 블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연산으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사칙 연산,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 and, or, not 등과 같은 논리 연산, 그리고 난수 생성, 나머지 구하기, 제곱근 구하기 등과 수학 관련 연산과 글자 연결, 일부 문자 추출 등과 같은 문자 관련 연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산 관련 블록들은 모두 코드 탭의 연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연산 블록을 살펴보면 애플과 바나나는 문자열 자료이지만 사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 연산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고 구나누기 4의 나머지와 같이 나머지 연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변수란 자료를 할당받는 문자로 된 기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수 이름은 자료를 담는 그릇을 구분하는 문자 기호이고 변수형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자료의 자료형입니다. 변수의 자료를 할당할 때는 변수형과 자료형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형 자료를, 문자형 변수에는 문자형 자료를 할당해야 합니다. 그림은 변수의 역할과 프로그램 내에서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나 자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변수에 할당되는 자료의 자료형과 동일한 변수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수형과 할당되는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면 자료값이 자동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에 1.5라는 값을 할당하면 자료값이 1로 변형되어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형에 맞는 변수형과 명확한 변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래치는 코드 탭의 각 메뉴에서 해당 메뉴의 기능과 관련된 변수들을 제공합니다. 표는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주요 변수들을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X좌표는 스프라이트 현재 위치 X좌표 값을 담고 있는 변수이고 Y좌표는 스프라이트 현재 위치 Y좌표 값을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방향은 스프라이트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을 담고 있는 변수이고 모양 번호는 스프라이트가 현재 선택한 모양의 번호를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스프라이트 모양 번호는 모양 탭에 나열된 모양들의 순서를 의미하며 우측 메뉴에서 번호 대신 모양 이름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하면 스프라이트의 위치, 방향, 모양 변경 등 다양한 동작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기본 변수 외에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크래치 변수는 스프라이트나 무대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를 생성할 때는 먼저 어떤 스프라이트나 무대에 속할 변수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변수 생성 과정에서는 해당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즉 지역 변수죠. 모든 스프라이트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즉 전역 변수 중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고양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림과 같이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면 참고로 변수 메뉴를 열면 이미 나의 변수라는 이름의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변수는 스크래치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변수입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이 변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에 삭제하고 진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이름 변수도 생성합니다. 이제 두 변수, 나이, 이름을 활용해서 그림과 같이 고양이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에 이름과 나이를 각각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변수가 실제 동작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고 활용하는 기본 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의 유효 범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합니다. 즉, 변수의 유효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변수가 생성된 장소로 제한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이라는 옵션으로 생성한 변수는 해당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스프라이트나 무대에서는 값을 읽거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유효 범위가 특정 장소로 제한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의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접근할 수 있고 값을 읽거나 변경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르며 스크래치에서는 무대가 전역 변수의 생성 장소에 해당합니다. 전역 변수는 유효 범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 변수만 사용하는 기능은 외부에서 값을 읽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변수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역 변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의 지역 변수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이라는 옵션으로 생성합니다. 이 지역 변수는 생성된 스프라이트 내부에서만 활용되며 다른 스프라이트나 무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생성 시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이라는 옵션으로 만드는 방법과 무대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전역 변수는 유효 범위가 프로그램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값을 읽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변수의 범위와 사용 위치를 명확히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에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림, 지역 변수 생성은 사과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속한 지역 변수, 고양이 이름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림 전역 변수 생성은 사과 스프라이트의 전역 변수, 사과 색깔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실습을 진행할 때는 그림 순서에 따라 해보시고 작업이 완료되면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고양이, 사과, 무대를 각각 선택해서 활용 가능한 변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생성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탭의 변수 메뉴를 선택하면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고양이 스프레이트에서는 지역 변수 고양이 이름과 전역 변수 사과 색깔이 모두 보이죠? 반면에 사과 스프레이트나 무대에서는 전역 변수 사과 색깔만 보이고 고양이의 지역 변수 고양이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역 변수 사과 색깔은 사과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생성했지만 그 유효 범위가 프로그램 전체이기 때문에 사과 스프라이트에만 속한 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전역 변수 생성 시 단지 사과 스프라이트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이용해 생성한 전역 변수를 해당 스프라이트의 전역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대 배경이라는 이름의 무대 변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수를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전역 변수 사과 색깔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변수 메뉴 안에 사과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변수 메뉴 안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표는 무대의 전역 변수 무대 배경을 생성한 후에 고양이와 사과가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나타냅니다. 고양이가 활용 가능한 변수는 고양이 이름, 사과 색깔, 그리고 무대 배경이고 사과가 활용 가능한 변수는 사과 색깔과 무대 배경입니다. 참고로 변수 메뉴를 열면 각 스프라이트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수 이름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그 변수의 값이 프로그램 실행창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지역 변수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 이름이 변수 이름 앞에 붙어 표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 자료형인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형과 같은 자료형은 변수가 그 자료형에 속하는 하나의 값만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수형 변수는 하나의 정수만, 문자열형 변수는 하나의 문자열만 할당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자료만 할당 가능한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단위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구조적 자료형입니다. 그림을 보면 학생 30명의 국어 점수를 구조적 자료형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단위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의 원소, 즉 자료들을 순서를 매겨서 나열한 집합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자료형입니다. 배열에서는 각 원소의 위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즉 인덱스를 활용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열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 안에 원소의 위치를 넣어서 접근합니다. 배열의 위치는 0부터 시작하며 이 위치 개념을 이용하면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을 읽거나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국어 점수 배열 다음에 숫자 10은 최대 10개의 정수형 원소를 담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나 무지개 색깔 등이 리스트의 예입니다. 리스트는 배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료형의 자료를 담을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리스트 끝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값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위치의 원소값 검색, 리스트 원소 개수 구하기, 특정 원소 존재 여부 확인과 같은 다양한 연산을 제공합니다. 배열이 단순히 원소 위치를 기준으로 한 연산만 제공하는 데 반해서 리스트는 여러 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열보다 사용에 있어서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열에서는 새로운 원소를 끝에 추가하려면 우선 원소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치에 넣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리스트에서는 원소 추가 블록만 실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리스트 내부가 실제로 어떻게 원소를 추가하는지 알 필요 없이 원하는 연산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변수 메뉴에서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리스트 이름을 고양이 먹이들로 입력하고 이 리스트가 해당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되도록 선택합니다. 이제 리스트가 생성되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고 삭제하며 원하는 위치의 값을 확인하는 등의 실습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리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프로그램 실행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생성한 연산 블록과 변수, 리스트 블록을 활용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를 선택하고 코드 탭을 엽니다. 그림과 같이 리스트 고양이 먹이들을 활용해서 각 동작에 필요한 값을 순서대로 추가하고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특정 원소를 불러오거나 비교 및 계산을 수행하도록 조립합니다. 변수 블록과 리스트 블록을 조합해서 고양이가 먹이를 먹거나 이동하는 행동을 제어하고 스크립트를 완성한 후에 녹색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고양이의 행동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답변에 따라서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의 원소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습에서는 쥐, 밥, 강아지, 생선 순으로 입력했을 때 리스트에 동일한 순서대로 원소가 추가되고 두 번째 실습에서는 쥐, 밥, 강아지, 생선, 닭 순으로 입력했을 때 리스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리스트의 원소가 입력 값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되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리스트와 변수, 연산 블록이 서로 연결되어서 동작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스트는 프로그램 실행창에서 직접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 생선을 추가하면 그림과 같이 리스트 끝에 새로운 원소가 표시됩니다. 또한 리스트의 원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오른쪽 끝에 삭제 아이콘이 나타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원소를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리스트의 원소를 손쉽게 관리하고 실습 중 다양한 입력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차시 수업에서는 자료와 자료형, 변수, 연산, 리스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 개념을 실습했습니다. 먼저 자료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읽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재료라는 점을 이해했고 자료형을 통해 자료의 종류와 수행 가능한 연산을 구분했고 스크래치에서는 자료형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개념과 자료 할당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변수에는 자료형과 일치하는 값을 할당해야 하며 스크래치에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변수는 특정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역 변수는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산 블록을 활용해서 사칙 연산, 관계 연산, 논리 연산 등 다양한 연산을 수행했고 연산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거나 조건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자료형인 리스트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리스트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원소 추가, 삭제, 검색, 개수 확인 등의 다양한 연산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실습했습니다. 이상으로 6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실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 문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